네, 지난 시간에 이거 선생님이 던져주고 그 다음에 살짝 돌아다니다가 집에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 있어요? 풀어놓은 거 보여줘. 뭐야? 넌 어디 있어? 아, 거기 있어. 어디 있어? 나 보여줘. 보여줘. 어디 있어? 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81. 보여줘봐. 81. 여기 있네. 어디 있어? 네.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균일하게 답은 나왔네요. 선생님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좀 이렇게 읽어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으면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은 드셔야 돼. 이거 3과 4의 싸움이죠. 그죠? 3의 4제곱이냐 4의 세제곱이냐 그거 아니야? 실제 답이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답이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그것까지만 알고 선생님이 이거 비슷한 걸 시험 문제 냈더니 답이 둘 중에 하나인데 뭔지 모르겠으니까 똑같은 걸 두고 써놓더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한 번 맞으니까 진짜 다음에는 거기다가 조건 하나 더 달까? 두 개의 답을 동일하게 쓰는 경우는 둘 다 오답 처리.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않으면 둘 다 틀리게 만들겠다라는 선생님의 의지. 이거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되게 많이들 헷갈려요. 3의 4제곱이냐 4의 세제곱이냐. 그리고 얘를 이렇게 푸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해 줄 때도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움직일 수 있으면 걔를 움직여라 뭐 이러면서 걔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야 뭐 이렇게 이게 약간 공식처럼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근데 그건 비추예요. 왜? 우체통도 움직일 수 있어요. 뽑으면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도 어때요? 상자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아닌 것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냥 상황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헷갈리면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 자, 여기는 서로 다른 네 통의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편지. 그래서 뭐 편지가 다른 거니까 A, B, C, D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도 붙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우체통이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는 수송동 우체통, 하나는 성산명 우체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 나운동 우체통 뭐 이런 식으로 우체통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놓고는 서로 다른 네 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세 개의 우체통에 넣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고민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A라고 하는 편지인데 수송동으로 갈까 성산면으로 갈까 나운동으로 갈까 이런 고민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죠. B 입장에서도 나 수송동에 가서 들어갈까 성산면에서 들어갈까 나운동에서 갈까 이거 가능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얘도 어떻게 돼요? 네, 세 가지. 얘는 세 가지.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여기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마다 A가 뭔가 골랐을 때마다 B가 고르고 C가 고르고 D가 고르고 곱하기야. 그럼 이거 지금 3의 4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은 친구가 있을 거고 자, 또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 수송동 편지통인데 어느 편지를 골라볼까? 그럼 고를 수 있는 편지의 종류가 몇 개예요? ABC 4개예요. 나 성산면 우체통인데 나는 누구를 한번 데리고 가볼까? 고민할 수 있겠죠? 4가지. 나운동 우체통도 마찬가지로 몇 개 중에 하나 골라요? 4가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4의 3제곱이라고 말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 중에 하나는 답이고 하나는 아니에요. 아닌 것이 왜 아닌지를 아셔야 돼요. 자, 어느 게 답이에요? 얘가 답입니다. 얘는 아니에요. 왜요? 자, 얘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나 수송동 우체통인데 너 B 너 마음에 들었어. 너 내 통으로 들어와. 뭐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어? 성산면 우체통도 나 너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운동도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지.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위에는
뭐 이 A 종류가 뭐 무한장이 있고 B 종류가 무한장이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A, B, C, D 한 통씩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현재 한 통을 나눠 가질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여기서 깨진 거야.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또 뭐도 문제예요? A하고 C는 지금 우체통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뭘로 나라지 그 얘기가 그 얘기야. 편지가 움직일 수 있잖아 사실은. 근데 선생님은 그 움직일 수 있는 거라는 표현을 비추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는 것이 맞았다?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하는 게 맞았다. 만약에 선생님이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해서 이렇게 골랐다고 한번 해볼까? 이거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네. 반드시 우체통마다 한 통 이상의 편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서로 다른 4개의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자에다가 A, B, C, D 이름을 매겨놓고 그 다음에 3개의 공이 있어요. 축구공, 탁구공, 야구공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상자 입장에서 공을 골라? 나 축구공, 나는 탁구공, 나는 탁구공, 나는 뭐지? 야구공 이렇게 골랐어. 자 어떤 문제 발생했어? 공 지금 2개 잘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어떤 거야? 공 입장에서 뭐가 가능해요? 고르는 게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가 고를 수 있는 몇 가지? 4가지의 상자. 얘가 고를 수 있는 4가지의 상자. 얘가 고를 수 있는 4가지의 상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4의 세제곱. 요게 답이 됩니다. 아까처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상자 입장에서 공을 고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르게 되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의 공이 나눠 들어가거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은 어디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자 입장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공의 입장에서 어디에 들어갈지 상자를 고르는 것이다. 그래서 헷갈릴 때는 2가지 버전으로 다 해보시고요. 말이 안 되는 걸 찾아내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요거였다. 그래서 얘가 되게 단순한데 애들이 의외로 되게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중복순열 문제 안 풀어요. 너무 쉬워서. 자 여기로 바로 갑니다. 문제 1번. 근데 이제 중복순열을 가져갈 때도 넣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계속 해가지고 붙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과일 5개. 3개의 그릇에 남김없이 담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과일은 반드시 어느 그릇인가에 들어가라는 얘기야 지금. 그릇 A에는 과일 2개만 담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는 단 과일을 하나도 담지 못한 그릇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친절하게 다 해줄 거죠. 선생님이 ABC 그릇이 있어요. A 그릇, B 그릇, C 그릇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은 뭐 쓸 거 없어요. 가나, 다라마 이렇게 그냥 과일 5개를 그냥 지칭을 할게요. 서로 다르다고 하니까 다르게 이름 지어준 거야. 그리고는 A에는 과일 2개만 담을. 여기는 2개가. 그러니까 2개만이란 얘기는 더도 넣지 말고 덜도 넣지 말고 딱 2개를 넣어주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과일을 나머지 채워놔라 뭐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 하면 좋을까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고요함을 참을 수 없는 승현이만 대답해줘. 그치? 너네는 꼭 저기 선생님 집 아까 영상 올리고 있었지 교실 영상? 다른 반 수업 특히 C반 수업 이런 거 있지 꼭 들어가. 거기는 다 얘들이 얘기하고 있어. 서로 얘기하고. 자 알았어요. 뭐라고 그만해야지. 내가 할게.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요? 이럴 때는 어느 것부터 넣으면 좋아? 그래도 얘들아 친구들이 조용하다고 해서 너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안 되고 속으로라도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야 돼. 입으로 뻥긋뻥긋이라도 해야 돼. 소리는 안 내도. 알겠지?
여기 잘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안 그래도 진도가 빠른 판인데 대답이 없어서 더 빠를 거야. 진짜 실제로 여기 진도가 제일 늦게 시작했는데 다 따라잡았거든 지금 다른 바꿔? 그래서 잘 정신 챙기고 와야 돼. 자, 이럴 때는 어디부터 배정하는 게 당연히 좋냐? 이거 옵션이 제일 까다롭잖아. 이거부터 배열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과일 중에서 딱 2개 골라가지고 여기 딱 데리고 와야 되겠죠? 자, 근데 과일의 종류가 지금 몇 개예요? 5개. 네, 맞아요. 5개 중에서 야, A 그릇에 들어올 사람 하고서 2를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뽑을 때 C로 뽑아야 돼? P로 뽑아야 돼? C. C? 확실해? C야. 야, 왜 P가 아니지? 왜 C지? 자, 왜 그래? 선생님 예를 들어서 감하고 다른 거 뭐 갖고 올 게 없네. 배를 갖고 왔다고 한번 해봐. 크게 웃어주시. 감배를 갖고 왔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서 고를 때 감배 고르는 거랑 배감 고르는 거랑 같아 달라. 지금은 그냥 그릇에 넣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 넣어주고 배 넣어줄게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넣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 없이 뽑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감하고 배는 이미 뽑았어요. 이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나머지 3개를 놔야 되는 거야. 그 그릇에다가. 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릇이 과일을 고를 것이냐, 과일이 그릇을 고를 것이냐. 이런 게 헷갈리는 거야. 얘들아, 뭐가 맞을까? 네, 맞아요. 과일이 그릇을 골라야죠. 왜? 마찬가지로 그릇이 과일을 골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해? 중복해서 하나만 몰려가지고 과일 하나밖에 없는데 과일 반 잘라가지고 낼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혹은 못 들어가는 과일이 생길 수도 있죠. 얘네가 나는 그럼 니은 할래, 나는 디귿 할래 해도 리을이 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과일 3개가 각각 어느 의자가 아니라 그릇에 들어갈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그릇은, 지금 들어갈 그릇은 몇 종류가 돼요? 후보의 그릇 2종류. 확실해? 3종류 아니야? 그릇 3개인데? 아니래. 왜? 여기서 다시 3개를 말해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될 수 있어? 과일이 2개가 아니라 3개, 4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릇은 얘는 없다 치고 2개만 있으니까 2개에 들어갈 수 있어. 얘도 2종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얘도 몇 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2개 중에 하나. 그리고 요 전체 계산은 이제 어떻게 엮어야 되겠어요? 곱하기. 왜? 감배가 골라졌을 때마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80. 이어서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 하나, 둘, 셋, 넷.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하면 원래 뭐 첫 번째 자리에 0이 오면 안 된다 이런 거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고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숫자 카드가 0이 없어. 1, 2, 3, 4, 5밖에 없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요, 4,000 이상인 홀수예요. 그럼 일단 4,000 이상 그러니까 우리 1,000의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될지는 정해져 버렸다. 여기 뭐? 4. 오케이. 아니면 그렇지, 5도 가능. 이렇게. 그리고 중복을 허락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5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어떤 수를 원하고 있어? 홀수를 원하고 있어. 그럼 홀수 뭔데? 그치, 1의 자리가 1 아니면 3 아니면 5만 오면 되겠죠. 그럼 이 문제 아주 간단해졌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4카드 고정했어요. 두 번째 자리,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카드의 종류 몇 가지예요? 네, 5개 다 살아있어요. 왜?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5가지. 여기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 몇 종류? 5종류. 1의 자리는 몇 종류? 그치, 원래 같으면 5종류인데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1, 3, 5밖에 못 와서 몇 종류? 3종류. 그럼 이럴 때 계산 어떻게 한다? 곱하기로 한다. 그래서 혹시 앞에 있는 거 4 곱해버릴까봐 곱하지 말라고 이렇게 카드 모양으로 해놓은 거야. 알지? 여러분도 그렇게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얘는 요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5카드가 1000의 자리에 왔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5, 3 곱한 걸 2번 해서 뭐 해도 되고 더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여기다 그냥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고, 그치? 그래서 얘는 이게 끝이에요. 쉽지 않아요. 문제 2번 답이 얼마였어? 150 아니야? 내가 원래 안 하려다가 갑자기 그냥 하고 싶어서 했는데 등잔 밑이 어졌어. 25 곱하기 3. 자. 그냥 뒤에서 고기도 나와. 근데 진짜 거기 앉아서 엉덩이 시려. 쟤네 어떡하면 좋아. 여기 서서 공부하는 책상은 없고 쟤네는 앉아서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고 지금 저기 나한테 반항하는 거지 지금. 아니 앉아있어도 되는데 너들 어떡하면 좋니? 아니 그러니까 서 있어도 되고 앉아 있어도 되는데 근데 거기다가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앉아 있으면 여기 앉아 있는 거랑 똑같잖아. 아니 뭐 필요하면 갖다 앉으라고. 알겠지? 어때? 너네 셋이 돌아가면서 그냥 수업을 할래? 그럼 안 졸리지 않을까? 자 3번 내문자 A, B, X, Y. 여기서는 또 소문자, 대문자까지 또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놔요. 자, 여기 잘 보시면 문자가 몇 종류예요? 4종류죠. 그래서 6개를 만드는 거잖아. 선생님이 중간에 중복이라는 말을 안 해도 4개를 가지고 6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중복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가끔 어떤 문제에 이게 사라져 있기도 해. 없을 때도 있어. 왜? 중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치? 가끔 그래. 네. 아무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중복을 합해서 6개를 택해서 일일로 나열하려고 해. 근데 가나 조건이 달려있어. 왜? 아니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 나도 알려줘. 궁금해. 자 이럴 때 가에서 뭐라 했냐면 양 끝에 대문자가 나온대. A는 한 번만 나온대. 확실한 거 A는 양 끝에 못 가겠다. 그치? 네, 대문자가 아니라서. 오케이. 야 그럼 이럴 때는 우리 어느 거부터 이렇게 배치를 하고 가면 좀 좋을까? 이제 양 끝에 여기가 X가 딱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얘들아 여기 뭐 들어가? 얘들은 여기 X 그러면 여기 Y 방금 얘기하더라고. 근데 뭐야? 중복을 허락하니까 여기 뭐 들어가도 돼? X 들어가도 돼. 그럼 여기 X일 때 또 뭐도 되는 거야? Y도 돼. 그럼 이제 X, Y 다 했으니까 여기 Y일 때 뭐 가능해? X도 가능해. 여기 Y일 때 뭐 가능해? Y도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나열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첫 번째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 카드 종류 몇 종류? 두 종류. X, Y 두 종류. 끝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 카드 종류 몇 종류? 두 종류. 중복을 활용하니까 두 개인 거야. 그치? 그리고 얘랑 얘를 어떻게 했겠어? 그때마다니까 곱해서 4가지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야. 그거를 나열해 놓은 게 요거고. 알겠지? 일단 4가지가 여기 살아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만 한번 채워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쪽을 채울 때는 또 어떤 조건이 붙어있냐면 자, 우리 XY 쓰면 안 돼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바깥에 XY 들어가라 그랬지 안쪽에 뭐 들어가라 말아라 그런 소리 안 했어. 근데 어떤 조건이 붙어있어? 안쪽에. 네, A는 한 번만.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 거야? A 그 한 번을 어디다 쓸지만 고민을 하면 일단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 건지를 고민하는 거지. 그치?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의 종류가 몇 종류예요? 그쵸, 4종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4가지. 이게 뭐예요? A가 배치되는 그 자리의 수예요. 4가지.
자, 이렇게 A를 어딘가에 배치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배치했다고 쳐. 그럼 이제 나머지 자리에만 문자를 채워놓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또 할 수 있죠. 야, 여기에 올 수 있는 문자 종류 몇 가지? 문자 종류 몇 가지? 얘기 아니야? 세 개? 왜? 그렇지. A는 방금 여기 하나 들어가면 한 번만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지우고 갔어야 돼. 그럼 이제 문자 카드가 몇 가지 올 수 있어? 세 가지. 여기도 몇 가지? 세 가지. 중복 허락하니까 여기도 중복 허락하니까 세 가지. A만 못 오고 다 올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4333 곱해서 계산하겠죠. 왜? 그때마다 A가 자리를 챘을 때마다 첫 번째 자리 누구 들어올 때마다 두 번째 자리 누구 올 때마다 세 번째 자리 누구 이렇게. 그리고 잊지 말아라. 누구 있어? 아까 이 바깥에 대문자 오는 거 네 가지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계산하면 4, 4, 3, 3, 3 다 곱해야 되는 거지. 계산이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꽤 크죠? 그렇지, 맞았어. 432가요. 자, 이번에는 함수 문제. 진짜 함수는 자주 나오는 것 같아.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거, 그지? 자, 두 집합 x랑 y가 있고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래요. 굳이 그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1, 2, 3, 4, 5가 있고 여기는 2, 4, 6, 8, 10, 12 뭐 이렇게 있어요. 얘는 벌써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죽어도 못해요. 왜? 1대1 대응은 그때 선생님이 얘랑 명수 맞춰야 된다 그랬지, 그치? 여기는 명수도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대응은 안 되고 또 1대1은 가능한데 문제에서 1대1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뭐 만들어요? 예쁜 함수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함수 값의 크기 비교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해놓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걸 찾으래요. 그리고 위에 거 한번 읽어봤더니 F2, F3, F4. 그 밑에는 F1, F3도 있고. 그렇고. 자, 그런데 가하우 나 조건을 보니까 그거 밀면 안 된다니까, 민규야. 중간에 누가 있어? F3이 있는 거 보여요. 얘는 윗줄도 그렇고 아랫줄도 그렇고 F3을 기준으로 크게 비교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 F3보다 작은 애들이 있고요. F3보다 큰 애들이 있어요. F3보다 작은 애 누구 있어요? F2 있어. 그 다음에 F5 이렇게. 근데 얘들아 F2하고 F5 중에 누가 커? 몰라요? 네, 모르죠. 말이 없어요. F1이랑 F5 중에 누가 더 크다는 말은 없어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그 다음 F3이 있고요. 그 다음 F3보다 큰 거 누구 있어요? F1하고 요건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F1하고 F5 중에 F4 중에 누가 더 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할 거리가 많아요. 그래, 뭐 어떡하지? 자, 이럴 때는 이 확실한 얘부터 하는 거죠. 얘는 어차피 하나의 함수 값이니까 F3이 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는 그냥 함수값 누구든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얘가 2일 때도 원래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2면 그것보다 작은 함수값이 와야 되는 거지, 그치? 같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작아야 되잖아. 그럼 누가 오면 돼? 1이 오면 돼? 아니지. 왜? 여기 후보 중에서만 올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2면 여기 올 수 있는 함수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워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가 아니라면 누구는 가능해요? 4는 가능해요. 그러면 4보다 작은 함수값은 누가 있어요? 2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3은 4에 연결이 됐고요. F2도 2, F5도 2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쪽은 뭔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까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왜? 문제에서 1대1이란 표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한 발씩 잘 쏘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F2도 2야, F5도 2야 라고 하는 한 가지 경우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쪽에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거는 4보다 큰 함수값 그런 후보가 누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F1도 6, 8, 10, 12 중에 하나, F4도 6, 8, 10, 12 중에 하나의 선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네 가지,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네 가지. 그리고 얘네들은 왜 그래? 그때마다니까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6가지가 나오죠. 잠깐. 그럼 요 한 줄에 대해서 최종 답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이거 1하고 16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는 거 아니고? 더하는 거 맞아? 네, 곱하는 거죠. 왜? 이게 뭔가 정해졌을 때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6가지로 이 첫 번째 경우가 나중에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로 가봅시다. 이거 안 되는 거 제외하고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자, 이번에는요, 이 3이라고 하는 애가 함수값이 4가 아니라 그 다음 차례 6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왼쪽은 6보다 작은 함수값이 올 수 있는 거죠. 누구 있어요? 6보다 작은? 이 4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F2, F5, 이 4 중에 하나에 연결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은 6에 연결이 됐고 F2, F5가 이 4 중에 요거랑 요거 중에 하나에 연결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 둘 다 2에, 둘 다 4에, 2, 4, 4,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F2, 얘가 쏠 수 있는 화살이 2, 4 두 가지. F5가 쏠 수 있는, 얘가 쏠 수 있는 화살이 두 가지.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연결해? 곱하기. 그래서 총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온가?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쪽보다 큰 거, 6보다 큰 거, 6보다 큰 함수값의 종류 8, 10, 12. 그럼 그 얘기는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얘가 뭐예요? 1하고 4가 이 동그라미 3개 중에 하나에 선택이 된다는 거, 이렇게 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1이 쏠 수 있는 것도 셋 중에 하나, 4가 쏠 수 있는 것도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가 나요? 9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6을 선택할 때마다 왼쪽에서 4가지, 오른쪽에서 9가지. 그때마다 막 분배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4구선 중류까지. 동일해요. 그 다음 이제 가운데가 8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몇 번 해봐서 익숙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가 8이면 이것보다 작은 함수값의 종류는 뭐예요? 2, 4, 6. 그 얘기는 얘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거 셋 중에 하나, 세 가지. 그 다음 어디서? 얘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거 2, 4, 6 셋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9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8보다 큰 함수값 뭐예요? 10, 12. 그러면 얘가 쏠 수 있는 거 10, 12. 얘가 쏠 수 있는 거 10, 12.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 한 줄 통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네, 요렇게. 그 다음 얘가 이제 뭐일 수도 있어요? 10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보다 작은 거 2, 4, 6, 8. 그럼 그 얘기는 얘가 화살 쏠 수 있는 거 2, 4, 6, 8 네 가지. 얘가 화살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2, 4, 6, 8. 걔네들 어떻게 해야 돼? 그때마다 여기 얼마가 돼? 16가지. 10보다 큰 함수값 후보 누구예요? 이거 하나 나왔다고 놀라지 말고. 이 얘기는 얘도 반드시 12, 얘도 반드시 12에 연결이 됐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한 가지. 얘네 이 줄에 대해서 계산값 얼마? 16가지. 왜? 그때마다 곱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 4, 6, 8, 10. 이제 12의 차례인데 이제 뭐가 문제겠어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없죠. 더 큰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값의 대수가 하나씩 이쪽으로 하나씩 더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 대칭적으로 계산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 36, 36, 16을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 더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몇 가지예요? 104 10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또 넘어갔어요. 단원이 하나.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교과서로 넘어가요. 그러면 뭘로 넘어갔냐면 그것으로 넘어갔죠.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같은 것이 네, 같은 것을 포함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해봅시다. 같은 것을 포함한 같은 것이 있는 갑포수 뭐 이런 게 같은 것이 있는 수. 자, 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이거 할 거예요. 여러분 아마 되게 잘하실걸요? 선생님이 얘를 나열하고 싶어요. 야호. 얘를 나열할게요. 얘를 순서 있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그냥 얘가 뭐 A, B, C, D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버리면 끝나요? 4팩. 그치?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4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 하나 썼으니까 3가지. 세 번째 2개 썼으니까 2가지. 나머지 1가지. 그래서 4, 3, 2, 1 곱하니까 4팩. 그게 우리 보통 계산하던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4팩 원래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번에는 A, B, C, D가 아니에요. 뭐예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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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아 힘들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막 이거 쓰고 있을 때 선생님 실수하신 것 같아. 똑같은 거 썼어요. 막 이랬어요. 이게 똑같아요? 시력 검사 여기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선생님이 쓰니까 좀 걱정되지. 자꾸 똑같다고 대답하기가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6번이나 썼을까요? 혹시 눈치챘어요? 내 마음속에 1, 2, 3이 있었던 거. 선생님 마음속에 1, 2, 3이 있었던 거지. 자, 우리가 이거 4팩으로 계산했다는 거 얘네가 1번 것처럼 1, 2, 3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다른 문자로 봤을 때 4팩인 거지. 그치? 근데 실제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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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나열할 때 이걸 6개라고 우리가 읽겠어? 아니죠. A를 구분하지 않는다란 말이야. 그치? 그냥 A는 A라고 하는 문자 하나야. 그럼 거기에다가 1, 2, 3를 매겨놓지 않을 거야.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이런 어떤 세팅을 한번 했을 때 이 A끼리 자리를 바꾸는 몇 가지가 생긴 거야. 지금 똑같은 게? 6가지가 생긴 거야. 이거 왜 6가지 됐는 줄 알아? A가 몇 개니까? 3개니까 그 3개가 자리 바꾸는 개수만큼 똑같은 게 생긴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뭔가 배열을 할 때마다 그 같은 거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자리를 바꾸는 그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이 숫자야. 자, 선생님이 원수열에서 진짜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원수열은 그냥 4명이 원탁에 앉으면 4팩이야 이게 아니라고 했어. 어떻게 했어? 4팩을 뭘로 나눠? 4로 나눠서 3팩이라 했지. 그 4가 왜 나왔었냐면 같은 개수만큼씩 우리가 똑같은 게 생기니까 나눠준 거야.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도 이 원래 같으면 4팩으로 계산해야 될 애를 뭘로 나눠줘야 돼? 저걸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왜? 똑같은 개수만큼 생기는 거잖아. 똑같은 게 이 개수만큼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수열의 계산 방법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좀 내용을 다르게 가봅시다. 이번에는 옆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똑같은 게 6개 생길까? 아니야. 여기가 지금 되게 당연하게 선생님이 자리를 안 바꾼 1, 2, 1, 2, 1, 2에 대해서만 지금 6개야. 그럼 이 다음에 뭐가 똑같은 게 더 있어? 그렇지. 2, 1, 2, 1, 2, 1, 2, 1, 2, 1, 2, 1 앞에 거 똑같이 복분 이렇게 해가지고 있겠지. 그럼 총 몇 가지가 생기는 거야? 12가지가 생겼지. 걔네들은 왜 12가지가 된 거야? A끼리 자리 바꾸는 거. 자, A가 몇 개가 있으니까 3개가 있으니까 걔네끼리 자리 바꾸는 이거에다가 그 다음 B가 또 몇 개 있어? 2개가 있으니까 걔네끼리 자리 바꾸는 얘가 그때마다 자격으로 이렇게 곱해진 거죠. 6이 10이에요. 그러면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 이제 얘는 4팩이 아니라 총 원래 문자가 몇 개였어? 문자 몇 개였어? 5개, 5팩이었는데 그걸 뭘로 나눠야 되는 거야? 3팩에 2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뭔가 세팅이 하나 됐을 때마다 저렇게 똑같은 게 12개씩 계속 생기는 거야. 이해 가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하나 또 붙였다. 이번에는 이렇게 붙였어요. C가 붙지, C. 자, 그럼 이번에는 C가 그냥 이렇게 하나 붙었어요. 그럼 일단 볼게. 총 문자의 개수가 몇 개야? 6개, 6개. 그런데 똑같은 거, 자기들끼리 막 돌면서 똑같이 만드는 거. 자, 일단 A가 몇 개 있어? 3개, 3개. B가 몇 개 있어? 2. C가 몇 개 있어? 1개. 사실 1팩은 쓰나 안 쓰나 얼마야? 1이지. 하지만 쓴다고 틀린 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서 계산을 할 때 요 3개를 다 합치면 얼마야? 얘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런 내용이 어디 써 있어요? 여러분? 거기 15쪽 중간. 선생님도 교재를 보고 봅시다. 15쪽 중간. 실제로 어떻게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수열. 선생님이 설명한 게 거의 비슷한 거 가지고 설명을 해버렸죠. 그렇죠? A 3개 있고 B 2개 있어.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 돌리면 얘는 나는 마음속에다 찍었네. 얘는 대놓고 찍었네. 그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개수가 이만큼씩 나와. 같은 개수가 이만큼씩 나온다는 건 그만큼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여기 공식에 이렇게 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은 것을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A, B, C, D, E, F 이게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씩 쓸 수 있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6팩 같은 거 하면 A는 3개 있었어, B는 2개 있었어, C는 1개 있었어. 그러면 3하고 2하고 1하고 더하면 이거 6이야. 그래서 여기 그런 표현 되어 있잖아. 이 밑에 있는 거 팩토리얼 다 더하면 그 앞에 있는 숫자 다 더하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 여기에는 1 같은 거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 요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되게 당연하게 합니다. 5개의 숫자? 그럼 당연히 우리 뭐니까? 5팩이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해요? 1, 2개가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있어요. 그럼 뭐가 돼? 2팩. 이 2개가 또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있어요. 뭐가 되겠어요? 2팩. 3은 뭐 혼자 자리를 바꾼다고 하든지 말든지 1팩. 쓸 수 있지만 계산할 때는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하면서 바나나 나왔네요. 바나나 한번 해볼까? 바나나 그냥 나열하래요. 그 바나나 문자 총 몇 개? 6개. 그런데 바나나에 A가 몇 개? 3개. B가 1개. N이 2개 맞아? 2개. 이렇게. 그러면 더 어떻게 되겠어? 3팩에 1팩, 2팩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냥 나열하는 경우. 끝. 근데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6인데 N이 양 끝에 와요. 이것도 달라요. N이 양 끝에 오는데 잘 보세요. 이 N은 이 N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여기에 뭐 2학년 형아가 오기로 한다, 뭐 남자가 오기로 한다. 그러면 2학년 형이나 남자는 구분을 해줬기 때문에 A, B가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B, A가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우리 그거 구분했는데 얘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심지어 없어. 그냥 끝이야. 그럼 이제 누구만 배열하면 되냐면 이 가운데만 배열하면 되는데 가운데 남아있는 문자가 누구냐면 A 3개, B 1개만 나열하면 되는 거야. 그럼 A 3개, B 1개면 이거 어떻게 돼요? 총 4개의 문자. 근데 A가 3개가 자기들끼리 돌아. 똑같은 게.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 있는 A끼리 자리를 바꾸는 그게 있는 거야. 몇 가지? 3가지. 3가지가 아니고 3팩이 있는 거죠. 실제 개수는 몇 개가 돼요? 요거예요. 4가지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 갔어? 어우 추워. 진짜 빠르지 않아? 큰일 났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나옵니다. 이게 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냐? 이거 근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약간 그 뭐 이렇게 뭐라고 해? 창의력 수학 같은 뭐 그런 문제나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좀 공부 좀 했다 하는 친구는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문제 풀었을 건데, 자, 그때는 아마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거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세는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셀까요? 추워. 어떻게 셀까요? 머리가 띠나고. 이거 어떻게 셀까요?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우리 A에서부터 B까지 갈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의 수는 종류가 하나야.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종류가 하나야. 그 다음에 요 바깥에는 어차피 그냥 바깥길 타고 가는 거니까 전부 다 한 가지의 길이야. 여기 바깥에는 한 가지의 길이야. 그 다음에 야, 이전까지 오는데 길이 몇 개가 있어? 윗길 아랫길 2개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2야. 요거 2개 더한 거야. 그럼 여기까지 올 때는 길이 몇 개가 되는 거야? 그치? 요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밑에 타고 가는 것까지 해서 3가지가 되는 거야. 어떻게 구했어? 2 더하기 1을 한 거야. 이거 3이야. 이거 합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 자, 여기까지 오는 건 몇 개야? 4개야. 여기까지는 5개야. 자, 여기는 몇 가지야? 3개야. 왜? 바깥길, 중간길, 아랫길. 그지? 그 다음에 여기 3개니까 여기 몇 개야? 6개야. 아, 여기 갑자기 개를. 자, 여기 몇 개야? 10개야. 여기 몇 개야? 15개야.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도착하는 걸 15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렇게 푸셔도 돼요. 지금 나오는 문제도 그렇게 푸셔도 돼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이 얘기를 할까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뭘 갖고 올 거냐면 키보드를 들고 와요. 키보드를 들고 와서 아니면 여러분들 뭐 플스 이런 거 있으면 그 조이스틱 있죠? 방향키가 있는 걔를 갖고 와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보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방향키 한 번 누를 때마다 이 한 칸씩 위나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 여기서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최단 거리로 가야 돼요. 그 조건이 없으면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선생님이 출발! 다시 갔다. 다시 갔다. 다시 갔다. 다시 갔다. 한 번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 선생님 그 고등학교 때 출발하는 걸 아직까지 도착을 못했거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최단거리라는 표현이 그래서 있어야 돼. 최단거리가 어떤 거야? 다시 되돌아간다,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선생님이 여기다가 딱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방향키를 눌러서 얘를 B까지 보내는 거야. 그럼 방향키 어떤 거 누를 수 있어? 오른쪽. 그럼 여기가 있겠다. 그 다음 위? 그럼 여기가 있겠다. 위? 그 다음 오 해야 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죠. 근데 지금 가는 방향키 누르는 게 꼭 오 위 오 이렇게 눌러야 돼? 그건
아니죠. 선생님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위 한 다음에 오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 쫙 간 다음에 위 해서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결국 이 문자들의 자리 배열이라는 거 느껴져? 그치? 이 방향키 두 종류. 그러면 총 문자의 개수가 몇 개야? 방향키 몇 번 눌러야 돼? 6번. 그런데 같은 방향키가 몇 개가 있는 거야? 오른쪽 4개랑 위쪽 2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만큼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방향키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선생님 한번 누를 때마다 오른쪽 한 칸 혹은 위쪽으로 한 칸 이렇게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거 가는 거 1도 아니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네, 갑니다. 집에서 도서관으로요. 집에서 도서관을 가요. 자, 여기서도 1번 문제, 2번 문제 나눠져 있는데 일단 1번 문제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자 이거예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확인해야 되는 거 이거 방향키 어떻게 써야 돼? 그럼 보는 거지. 그랬더니 여러분 오른쪽 방향키 몇 번 필요해요? 집에서 우측 위쪽 방향키 몇 번 필요해요? 이렇게 필요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막 자리 바꾸면서 배열되는 거지, 그치? 그럼 총 문자의 개수가 몇 개야? 9개. 9개. 그런데 오른쪽 방향키 다 똑같은 거잖아, 그치? 얘 몇 개 있어? 5개. 위쪽 몇 개 있어? 4개. 이거 계산하는 거죠. 얘를 설마 계산할 때 9팩을 다 구하진 않죠? 9876, 5432라고 해서 5431 없애고 그 다음에 9876에서 432에 해당하는 것만 약분해가지고 최대한 약분 많이 한 다음에 계산해야 편하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요거 2번 할 거예요. 이제 엄마가 심부름을 주십니다. 어디 갔다 오래? 우체국 들렸다가 도서관 가 하는 그 문제. 알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것이 있는 수료까지 딱 해주세요.